월 150만원. 영어 유치원 한 달 비용이죠. 뭐 평균 150만원에서 200만원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영어 가리키는, 영어를 직접 티칭하고 영어 학원을 직접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정작 자기 아이들 영유 안 보내는 경우 있어요. 왜일까요? 그 돈값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마이너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어 유치원이 꼭 정답인지 아닌지, 그리고 집에서 뭘 해야 되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이라는 건 이제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아, 영어를 잘 못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오해는 하면 하시지 마시고요. 영어 유치원, 영유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 보통 월 15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월 평균 사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더 비싼 것도 있겠죠. 뭐 영유를 보내시는 경우는 단순한 것 같아요. 그 하루 종일 뭔가 이제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영어 환경이 계속 노출이 된다는 거. 근데 저는 그 영어 유치원보다는요, 하루에 한마디라도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전달해주는 그런 짧은 영어가 도움이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유아기 때는요, 어머니, 특히 아버님보다는 당연히 어머님이랑 관계가 정말 돈독하죠. 엄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랑 함께하고, 엄마랑 눈을 마주치고, 엄마랑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다 기억에 남고, 너무나도 좋은 활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영어 환경이 노출이 돼 있으니까 어린 나이에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계속 이제 노출하면 좋다고 하겠지만, 보통의 이제 아이들은 집중이 10분에서 20분,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영어 유치원에서는 놀이식으로 많이 만들죠. 뭔가가 억지로라도 재밌게 뭔가 이거를 환경을 세팅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놀이식으로 하는 건 좋은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어 유치원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 유치원은 뭐 말씀드렸지만 월 평균 비용이 상당하죠. 상당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거는, 이 영어 유치원에서 티칭을 하는 영어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성과제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예전에 비해서 바뀌긴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뭐가 얼마나 이제 성과가 났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국어로 된 유치원, 한국어로 배우는 영어 유치원이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는 유치원에서 영어 유치원 같은 시스템을 적용해서 성과 위주로 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사실은, 보내는 게 좋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많은 그 학원 원장님들도 알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인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영어 유치원을 보냈고, 안 보냈고의 경우도 있고, 그런 영어 유치원을 보냈고, 안 보냈고의 선택에 따라서 뭔가 이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쵸. 사실은 안 보내는 경우가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아이 때는요, 뭔가 성과를 요구를 하거나 그러기에는 또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뇌가 점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당연히 궁금증이 생기거나 좋아하는 것이 생기거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좋아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영어를 노출하면 영어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거를 뭔가가 학습을 해야 되고 성과가 나야 되고 라는 시스템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과 순수함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뭔가를 계속 영어를 유치하고 하는 거는 사실상은 좋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다 인지하고 이거를 흡수하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뭔가 발음 같은 경우도, 특히 알 발음 같은 경우 있죠. 혀라는 말을, 뭐 이제 이 구강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영어 발음을 하기 위해
입의 근육이라든가 성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성장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알 발음 같은 경우는 사실 R이 잘 안 나고 워 발음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rare이라는 단어, 두분이라는 단어 rare이라는 말도 할 때도 rare이 잘 안 나고 rare, W 발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체크를 하고 뭐 발음이 나야 되니 안 나야 되니라는 것부터가 신경을 쓰게 되면은 이게 너무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이 또래 애들은 뭔가 발음의 완성도가 아니고 분위기와 감정이죠. 그래서 I love you라는 것도 뭔가를 처음에는 I love you, I love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자체를 인지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환경에서는 I love you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겠지만 이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의 다정함 같은 거를 먼저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소제목에 나와 있지만 정작 오래 남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분위기라던가 교감이라던가 어떤 그런 이미지화된 상황, 눈에 보이겠죠. 아이 눈에는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말은 조금 이 말이나 이 태도는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엄마 아빠는 늦었어. 이미 나이가 많아. 그래 너라도 잘해야 돼 라는 요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핍이라던가 내가 이제 너무 늦었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우리 엄마 아빠 늦었기 때문에 너라도 잘해야 돼 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뭔가가 되면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이게 무의식적으로 아들한테 딸한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사실 어머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가정의 환경을 세팅해드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어머님, 아버님 둘 중에 한 분은 사실 조금이라도 영어를 같이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고학년 같은 경우는 5, 6학년이 되면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영어는 점수를 매기는 학과목이 아닙니다. 성과를 내야 되는 뭔가 그런 학과목이 아니고요. 놀이라는 개념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젓가락질을 자꾸 하면 콩자반도 짚고 얇은 면도 짚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영장 물에서 뭔가 물장구를 치면 당연히 어떤 수영 영법에 대해서 배우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물에 잠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물에서 둥둥 떠다니게 돼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영어는 언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뭔가가 학과목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자주 하면 잘하게 되죠. 그래서 반복을 계속 시키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면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의 경우는 네, 가정에서 가장 오래 머물죠. 그리고 가정이 가장 편하게 머무는 곳이에요. 매일매일 쌓이는 곳이고요. 주말 같은 경우도 엄마랑 아빠랑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학원을 고르는 그런 정성의 일부만이라도 집에서 영어 한마디를 해주시거나 어떻게 영어 환경을 좀 세팅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의 뭔가 커리큘럼, 후기 뭐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다 확인할 수 있죠, 생각보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정의 환경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잠자기 전에 sweet dreams 이렇게 할 수도 있고, aren't you hungry? 너 배고프지 않니? Do you want some more? 좀 더 먹을래? 이런 것들은 뭐 발음이 약간 좀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발음 같은 경우도 요즘에 AI를 통해서 충분히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환경 세팅, 그냥 어린 유아, 초등,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뭐 다 통틀어서 사실 환경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능을 보는 고등학교 3학년 같은 학생들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베개 옆에다가 단어장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을 양치할 때마다 볼 수 있게 포스트잇을 붙여놓는다던가 하루에 영어 단어를 몇 개씩 외워야 돼 라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가져갈 수 있는 루틴들을 좀 적어 놓던가 그런 거를 습관화 만들기만 하면요, 굉장히 좋은 영어 환경을 위해서 영어를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결국에는 환경입니다. 지금 AI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수능 시험 문제 AI한테 주면 네, 뭐 금방 풀죠. 네,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정답을 가르는 인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도전하고 얼마나 매일매일 하고 틀리더라도 계속하고 라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아직도 명문대라던가 뭔가 수능을 잘 봐서 영어 1등급을 맞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 가정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유아,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언어적으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맞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뭔가 아이를 재우실 때 sweet dreams 이런 말 써본다든가 굿모닝 아침에 일어났을 때 쓴다든가 네,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